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성애보다 동성애가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이었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정말 고대 그리스에서 동성애가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였을까요? 그리스의 동성애는 오늘날의 동성애의 개념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오늘날의 동성애는 이성애와 상반되는 개념인 반면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성애와 공존하는 양성애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플라톤의 향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둥근 모양으로 한 사람이 2개의 얼굴과 4개의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어떤 인간은 남자와 남자, 어떤 인간은 여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2명의 인간이 합쳐진 형태였기 때문에 인간들은 힘이 세고 머리가 좋았는데요. 그 때문인지 인간은 자신의 힘을 신에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날이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우스는 인간들을 반으로 가르는 벌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인간들은 원래 모습을 잃고 2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후 사람들은 서로 한 몸이었던 옛날을 그리워하며 짝을 찾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성끼리 한 몸이었던 사람들은 이성을 찾아다녔고, 본래 동성끼리 한 몸이었던 사람들은 동성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요. 불완전해진 인간들이 자신의 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플라톤은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든 이성애든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에 대한 엄격한 구분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 장려하던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은 양성애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귀족 남성을 예로 들면 남성들은 살면서 크게 3번의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소년일 때 나이가 많은 남성과 교제하는 것, 둘째로 나이가 무르익었을 때 나이가 어린 소년과 교제하는 것, 셋째로 남성과의 교제를 끝내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면 그리스의 귀족 남성이 겪는 3번의 사랑은 동성애와 이성애가 섞여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고대 그리스 귀족 남성, 즉 자유인들에게 권장된 사랑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랑의 형태 중에서도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가장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성애를 통해서는 육체적인 쾌락만이 추구되고 정신적인 교감을 하기 어렵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생식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은 동성애적인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귀족 남성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동성애 상대를 물색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김나지움이었는데요. 김나지움은 오늘날의 체육관으로 벌거벗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나체로 운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좋은 신체에 좋은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남성들은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덕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스 남성들은 매일같이 김나지움에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리스의 김나지움에는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과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장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연애할 대상을 탐색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김나지움에 관한 유명한 일화로는 그리스의 미소녀 카르미데스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카르미데스가 김나지움에 들어섰을 때 소크라테스는 카르미데스의 신장이나 아름다움은 놀라웠으며 모두가 그를 마음에 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 소년이 체육관에 들어섰을 때 벼락을 맞은 듯 눈을 못 뜨며 혼란스러워했다. 모든 이들이 그를 조각상처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남성들은 김나지움에서 마음에 드는 소년을 만나 구애했고, 구애를 통해 서로 마음이 맞으면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동성애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소년애에 관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각각 자신들의 도리를 지키면서 동일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2 사람이 서로에게 베푸는 호의가 훌륭하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인즉 소년은 나이 많은 남성을 보고 지식을 배워 똑똑해져야겠다고 느끼고, 나이 많은 남성은 내가 저 소년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겠다고 느끼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때에 소년애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대 그리스에서의 동성애는 특이한 점이 또 있는데요. 동성애 중에서도 소년과 나이 많은 남성의 사랑만을 이상적으로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영향으로 사랑하는 쪽과 사랑받는 쪽을 엄격하게 구분했는데요.
사랑하는 쪽은 상대보다 무조건 나이가 많은 남성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답다라고 하는 속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요. 누구든 복종시킬 만한 강한 남성성과 지혜, 투지, 운동 능력을 갖추어야 했고 사랑을 하는 쪽은 동시에 지혜를 나누어주는 쪽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쪽은 상대보다 나이가 어린 쪽, 즉 소년으로 지혜를 받는 쪽으로 사랑을 하는 쪽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학식이 뛰어나 지혜를 많이 나누어줄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중년의 남성은 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플라톤의 향연에서는 소크라테스를 두고 사랑 싸움을 하는 미소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현남친 아가톤을 보고 화가 난 소크라테스의 구남친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이야기하며 다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그리스의 미소년들은 덕망 높은 중년의 남성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했고 미소년들이 있으면 중년 남성들이 후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동성애가 그리스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동성애가 만연한 그리스 사회에서는 사랑을 하는 쪽이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쪽에게 사랑과 지혜를 전수함과 동시에 애정의 징표로 여러 선물을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존경하는 연인에게 받는 선물이었지만 이게 세월을 거치면서 의미가 퇴색되는데요. 동성애가 순수한 사랑이 아닌 매춘의 형태로 변하는 계기가 됩니다. 선물을 받거나 여러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돈에 눈이 먼 소년들이 중년의 남성들을 유혹하게 되고 중년의 남성들이 거기에 빠져서 향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남성 간의 동성애를 장려했던 이유가 생식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유인끼리 더 나은 정신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리스의 학자들은 매춘으로 전락해버린 소년애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향연에서 남성들 간의 사랑이 정신적인 사랑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보였고 이후 솔로는 개혁을 통해서 그리스 자유인들 사이에서의 소년애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유인들끼리의 소년애만 제한하고 노예나 외국인들과의 동성애는 제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유인들끼리의 동성애는 솔론의 개혁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는데요. 자유인이 사랑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 된다는 걸 굴욕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플루타르크는 사랑에 대한 대화에서 소년애의 제안을 찬성했는데요. 이 책에서 고대 그리스에서의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이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변모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소년애와 이성애는 공존하고 있었으며 로마 시대까지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 간의 동성애는 어땠을까요? 남성끼리의 동성애에 비해 여성들의 동성애는 전해지는 바가 많이 없는데요. 남아있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남성끼리의 동성애가 체육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여성들의 모임은 교육시설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성들은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을 배우는 곳에서 함께 교류했다고 추정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시인이었던 사포와 안드로메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포와 안드로메다가 예술적인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여성 간의 동성애도 단순 애정이 아니라 지혜를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뿐인데요. 사포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사실 이 논쟁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포의 시와 기록들이 극히 제한적이라 해석할 때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스파르타의 여성들이 귀족 남성들처럼 여성들끼리 에라스테스, 에르메노스 등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년애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이었다는 건 맞지만 주체가 귀족인 중년 남성과 소년으로 정해져 있어 오늘날의 동성애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